지금 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2시 일본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이바라키현 남부, 깊이는 약 70km, 이 사이타마현 남부와 지바현 북서부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쿄 23구에서도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일본 기상청의 지도인데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란색과 파란색 영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단순히 이바라키 한 지역만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도쿄와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현을 비롯해서 관동의 넓은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7분에 이번에는 구마모토에서 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죠. 불과 47분 차이입니다. 물론 이 두 지진이 서로 연결됐다고 보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죠. 7월 28일 지난달 구마모토 규모 7.1 최대 진도 7 강진, 그리고 같은 날 규모 6.1을 비롯한 강한 지진들이 잇따랐죠. 그 후에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구마모토에 여전히 발생되고 있죠. 8월 22일에도 구마모토와 아마쿠사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21일, 20일, 오늘 23일 새벽에도 다시 구마모토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만이 아니죠. 8월 17일 오전 6시 37분에는 규슈 북쪽 후쿠오카에서 규모 4.4,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였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도 후쿠오카에서 규모 3.1, 최대 진도 2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죠. 같은 시기에 큐슈 동쪽 슈가나다에서도 규모 4급 지진이 반복됐습니다. 8월 16일 규모 4.1, 17일 다시 규모 4.1, 같은 날 밤에도 슈가나다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큐슈의 지도를 펼쳐놓으면은 서쪽에는 구마모토와 아마쿠사, 북쪽에는 후쿠오카, 동쪽에는 슈가나다, 여러 지역에서 지진 활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큐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상황이 더욱 주목이 되는 게 이 아소산, 결국에는 분화경계 레벨 3까지 상승했죠. 구마모토 바로 옆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한 활화산 아소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소산의 상황이 최근 실제로 달라졌죠. 일본 기상청은 8월 14일 아소산의 분화경계 수준을 레벨 2에서 3으로 입산 규제로 상향 업그레이드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8월 12일부터 화산성 미동의 진폭이 커졌고 14일에는 화산가스인 이산화황 방출량이 하루 2,000톤을 넘어 급증했죠. 그 이전 관측에서는 하루 약 1,200톤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런 변화 때문에 아소산의 화산 활동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했고 중닭계 제2화구에서 약 2km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앞선 관측에서는 그 5월경부터 아소산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그마 저장 지역에 마그마 축적을 시사하는 지각의 팽창도 관측됐죠. 그러니까 지금 아소산을 단순히 평소와 같은 화산이다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계 단계가 올라갔고 입산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화구 주변 약 2km 범위에서는 큰 분석과 화설위에 대한 경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큐슈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거대한 활화산이 있죠. 바로 사쿠라지마인데요. 사쿠라지마 역시 현재 분화경계 레벨 3 입산 규제 상태입니다. 근데 아소산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사쿠라지마에서는 지금 실제 분화가 이어지고 있죠.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사쿠라지마 남악 정상화구에서 2차례 분화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한 차례 폭발이었습니다. 분연은 최고 화구 위 약 1,900m까지 상승했죠. 8월 19일에는 실제 폭발도 기록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에서 현재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구 주변 약 2km에서는 큰 분석과 화설위에 경계하도록 하고 있죠. 강한 폭발에 따른 공기 진동으로 창문이 깨질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슈에서는 아소산도 레벨 3, 사쿠라지마도 레벨 3, 아소산은 최근 화산 활동이 높아지면서 경계 단계가 실제로 상향됐고 사쿠라지마에서는 실제 분화와 폭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사이에는 이 최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가 있죠. 그렇단 말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구마모토 7.1 강진 이후 한 달째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구마모토로 돌아가 보면은 7월 28일 오후 4시 27분 구마모토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2분 뒤 불과 4.5 최대 진도 5약 그리고 규모 4급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후 5시 8분에는 아마쿠사와 아시키타에서 규모 6.1 최대 진도 5약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드렸듯이 2시 47분에도 구마모토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고,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8일 규모 7.1 강진 이후에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도권까지, 일본의 수도권까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강진은 규슈는 아니었죠. 이번에는 일본의 심장부 수도권입니다. 오늘 새벽 2시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 진원의 깊이는 약 70km, 최대 진도 5약. 일본 기상청 자료를 보면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와 지바현, 우라야스 등에서 진도 5약이 관측됐고, 도쿄 23구에서도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는 도쿄 23구와 사이타마 남부, 지바 북서부에서 장주기 지진동 계급 2도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천천히 크게 흔들리는 형태의 진동도 관측됐다는 것입니다. 초기 긴급 지진 속보 과정에서는 규모가 6급 이상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이후에 분석된 값은 규모 5.9,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진의 진앙이 내륙이긴 하지만 진원의 깊이가 70km입니다. 따라서 이 깊이 10km 안팎의 전형적인 얕은 직하형 내륙 지진과는 다르죠. 하지만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했고 도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강하게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8월 21일에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287km 떨어진 이즈 제도의 화산섬 하치조지마 동쪽 해역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8월 16일에도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5.4, 9일에는 이와떼 앞바다에서 규모 5.6, 최대 진도 4, 8월 2일에는 슈가나다에서 규모 5.3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구마모토에서 계속 한 달 가까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지진 발생 상황을 보면은 홋카이도에서 도호쿠, 관동, 큐슈, 오키나와까지 여러 지역의 지진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구마모토 지난달 28일 규모 7.1의 강진과 오늘 강진 5.9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생 깊이와 지질 구조도 다르다. 따라서 관련된 하나의 연쇄 대규모 지진 활동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서의 균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마모토 지진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후쿠오카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소산과 사쿠라지마의 화산 활동 역시 이 지난달 28일 구마모토 규모 7.1 때문에 높아졌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5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규모 5.9 이바라키 지진 이후에 이 일본의 관동 지역에서 규모 4 이상의 추가 지진이 발생하느냐. 두 번째, 구마모토와 아마쿠사의 지진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규모 4에서 5급 지진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봐야 하겠고요. 세 번째는 후쿠오카 이토시마 주변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하는지, 네 번째는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과 화산가스 방출량이 다시 증가하는지입니다. 현재 경계 단계는 이미 레벨 3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쿠라지마에서 폭발 횟수나 분연의 높이가 증가하는지이죠. 현재 사쿠라지마 역시 레벨 3 상태에서 실제 분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